반갑습니다. 경매 채널 김도현입니다. 이번 사건은 대구 수성구 상동에 있는 수성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자, 이 물건을 분석하려고 선택한 이유는 아파트 값에 단기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해서 변화가 있었고, 그리고 올해 넘어와서 시장의 움직임이 좀 변한 것 같아요. 지역마다 약간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수요에 힘이 강한 그런 지역의 그런 단지의 아파트들 중심으로 최근에는 이제 가격 변화가 어떻게 있는지, 실제 매매 거래가 있는지 이런 것들이 궁금해서 그러한 단지들의 아파트 물건들을 선택해서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지 한번 체크해 보는 그런 의미에서 이 물건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자, 사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료 만든 게 어제인데, 어제 경매 사이트를 들어가 보니 이제 오늘부터 진행할 예정인 물건, 그러니까 아직 어떤 자료 공개조차도 아직 다 안 돼 있습니다. 아직 자료조차도 14일 전부터 공개되는데, 자, 보시면 아직 완전하게 오픈되지 않은 현황 조사서도 보이지 않고, 자, 이렇기 때문에 현재 이러한 자료만 가지고 진행 예정이라는 이제 이 감정가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내용만 가지고 이 물건을 분석해야 됩니다. 얼마나 낙찰이 될 것인가, 이 분석에 집중하기보다는 이 물건이 현재의 시장에서의 어떤 상황, 거래 상황, 가치 변화 이런 것에 좀 더 초점을 맞추는 분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성구 상동에 있는 수성동일 하이빌 레이크 시티, 자, 5층입니다. 물건의 종류는 아파트고 전용 면적이 35.97평, 그리고 대지권 18.2평. 자, 토지 건물은 전부 매각입니다. 사건 접수가 4월 9일이 됐습니다. 2020년 4월 9일, 그러니까 대략 1년 정도 소요됐습니다. 소유자, 채무자 다른 사람이고 채권자도 어떤 회사인 것 같아요. 개인이 아니고 어떤 회사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사업적 관계로 복잡하고 다양한 거래 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누군가가 경매 신청을 하였다. 그래서 이렇게 경매 입찰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입찰 15일 전, 자, 오늘 기준으로는 14일입니다. 자, 어제 기준으로는 15일. 감정가가 7억 8천입니다. 자, 궁금하죠? 이 7억 8천이라는 가격은 감정이 되었던 2020년 4월 즈음의 그 당시에 소위 말하는 시세였을 겁니다. 그러나 이때는 가격이 급등하기 그 이전 감정이죠. 가격이죠. 그러니까 이 시기를 지나서, 그리고 지금은 뭐 어떻게 됐는지 이 상황이 궁금해서 제가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 물건을 선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구간을 지났습니다. 떨어졌는지 유지되는지 다시 오르는지 그 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죠. 일단 감정은 7억 8천이라는 금액입니다. 7억 8천. 문건 접수 내역. 자, 오픈되어 있는 자료 중에 문건 접수 내역은 있었습니다. 자, 문건 접수 내역을 보면 이 경매 사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찾아와서 나는 이러한 이해관계자니까 얼마 배당을 받을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 진행에 관해서 할 말이 있는 사람들이 법원에 와서 문건을 접수시킨 거죠. 그래서 이것을 보는 이유는 낙찰자 입장에서는 이 낙찰을 받아서 이 물건을 소유권을 가져오면 내가 이 이해관계자들 중에 누군가와 해결해야 될 일이 남아 있는가, 그것을 사전에 한번 어떤 이해관계자가 있는지를 사전에 한번 보기 위해서 이 내용을 보는 겁니다. 자, 현황조사 보고서 제출, 근저당권자 배당요구서 제출, 그리고 공매 대행 통지서 제출. 한번 공매 사건도 찾아볼 필요가 있겠네요. 공매와 경매로 동시에 진행할 가능성도 있는 물건인 것 같아요. 자, 여기 압류 해제, 공매 대행 해제 안내 제출. 그러니까 공매는 해제된 것 같아요. 공매, 경매 두 개 다 신청될 수 있죠. 경매는 일반적인 은행 대출이라든지 이런
어떤 담보의 실행으로 인해서 진행되는 거고, 공매는 조세 채권, 그러니까 세금을 내지 않아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러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소유자, 채무자 그리고 채권자를 봤을 때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 사업을 하면서 세금 관련 그리고 어떤 담보, 사업적인 어떤 금융 거래 관련 이런 것들에 문제가 생겨서 경매에 이르렀고, 공매도 신청했고 경매도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일단 공매는 놔두고 경매로서 이것을 처분하겠다라고 어떤 채권자의 판단에 따라서 진행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특별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특히 점유권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흔적은 보이지 않습니다. 자, 누가 살고 있느냐 중요하죠. 자, 현황 주소서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아마 오늘쯤 들어가면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등기 현황, 권리 분석은 해야 되니까 등기 현황을 봐야죠. 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복잡한 어떤 거래 관계가 많았고, 그리고 그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래의 어떤 그 채권 관계도 굉장히 많다. 그래서 이것은 취하되거나 어떤 다른 경매가 아닌 기타 다른 방법으로 모든 이해관계자의 해결이 될 가능성이 아주 희박하다. 경매로 진행될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뭐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볼 필요는 없고요. 자, 말소 기준 권리는 가장 빠른 2013년 6월 3일에 있는 근저당, 이것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고, 이 날짜를 기준으로 이후의 모든 권리는 소멸될 겁니다. 그 하나하나의 어떤 권리가 무엇이고 낙찰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모두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두 말소된다는 것. 자, 그것만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럼 낙찰받고 나서 매수인에게 인수될 수 있는 부담은 어떤 것이 있느냐? 일단 등기사항 보셨겠지만 인수될 것 없고요. 아파트, 이 물건은 공동주택이다 보니까 관리비가 있겠죠. 이 관리비가 의외로 골치 아플 때가 많죠. 특히 평수가 좀 큰 아파트, 자, 이런 아파트 같은 경우는 연체 금액이 많아지면 아까 보셨다시피 복잡한 채권 관계의 어떤 소유자가 살고 있다면 이런 관리비 연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입찰가, 명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보고 입찰하라. 자,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관리비의 공과금의 포함 여부는 한번 확인해봐야 됩니다. 자, 임차인 없습니다. 점유자는 소유자 세대라고 가정하고 지금 이거 분석하는 겁니다. 소유자 세대가 살고 있다라고 지금 단정한 게 아니라 자료가 오픈된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접수 내역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단 소유자가 살고 있을 거라고 가정하고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명도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소유자 세대를 상대로 인도명령 신청을 하고 명도를 진행하게 될 겁니다. 잔금 납부 일해서 약 3개월 정도 소요될 것이고, 빠르면 뭐 한 달, 늦으면 한 3개월 정도는 잡으셔야 될 거예요. 강제 집행을 한다면 뭐 최소한 한 400 이상은 400 정도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이사 비용으로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입찰하시라는 겁니다. 이사 비용을 지급하고 협의를 통해서 명도할 것을 권장하고, 명도 소송 가능성은 좀 희박합니다. 시장에 나와 있는 그 매물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은 5층이죠. 시장에 나와 있는 수성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동평액대 물건 보면 1층이 10억, 아까 감정은 8억 9천 정도 됐습니다. 근데 호가되고 있는 물건 중에 1층 가장 저렴한 물건일 거라고 예상되는 호가도, 그 물건의 호가도 10억에 이르러 있습니다. 자, 그리고 15층은 12억 5천. 자, 이건 지금 좀 싼 겁니다. 1층임에도 13억 호가도 있고, 5층은 14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13억. 5층은 13억, 14억. 자, 12억도 있네요. 12억에서 14억 정도가 일반적인 어떤 층의 호가입니다. 그리고 좀 저층은 보니까 1층부터 해서 10억에서 한 12억 사이가 될 것 같다. 호가의 형성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거래 사례를 보면 2020년도에
동평행대 물건 거래를 보면 감정이 되었던 4월달 보면 7억 7천, 7억 3,300 예. 그리고 뭐 7억 8천도 있고요. 7억 1,500 그러니까 감정과 유사한 비슷한 어떤 그 금액대의 거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9월을 지나면서 이제 8억대의 이 기록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8억이 넘어가다가 그리고 11월에 와서는 9억대까지 갑니다. 그리고 12월부터 거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올해로 넘어왔죠. 여기 자 21년도에는 거래 자체가 없다. 그러니까 11월까지만 거래가 있는데 마지막 거래가 9억 2천입니다. 그리고 거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금 오늘이 4월 1일입니다. 현재까지 거래가 보이지 않는다. 자, 대상물의 거래 가치는 그럼 어느 정도입니까? 감정은 7억 8천입니다. 뭐 당시에는 이 정도 호가했고 실제 거래도 했고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11월까지 가격이 올라서 약 1억 원 정도는 올랐다가 그리고 거래가 없다. 즉 떨어졌는지 올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호가만 저기 위에 12억, 13억 이러고 있습니다. 실제 이 물건이 가치가 시장에서 매도자, 매수자가 모두 인정하고 합의에 이르는 그 지점의 가격대가 얼마인지는 다수의 거래가 상당한 기간 동안 발생해줘야 그렇게 시세라고 인정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은 호가만 넣고 거래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가 시세고 얼마가 적당한 거래 수준이라는 걸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그것을 판단해야만 이것을 낙찰가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입찰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 시장에서 지금 이 물건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들, 이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 예상자들, 그 사람들이 이 물건의 가치를 얼마로 생각하고 있을까를 예측할 수 있어야, 즉 분석할 수 있어야만 낙찰가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래 가능 금액이라고 해서 거래가 얼마에 가능할 것이다. 예상되는 경쟁자들이 얼마 정도를 이 물건의 어떤 적정 매매가로 생각할 것이다. 라는 것을 판단해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만 입찰을 할 수 있죠. 그래서 호가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것이고 실제 거래됐던 가격도 반영이 될 것입니다. 그 중간쯤이 이 정도 가격이라는 거죠. 10억에서 11억. 지금 1층이 10억은 있죠. 따라서 5층이기 때문에 10억 정도는 주고 사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고 호가되고 있는 물건의 가격대를 봤을 때는 11억도 저렴하지 않은가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도 분명히 안에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 사람들이 이 정도의 가치를 보고 입찰할 가능성이, 자, 중요한 건 가능성입니다. 가능성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이 가격을 기초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일 하이빌 레이크시티 2020년 9월달과 그리고 19년 7월에 입찰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때 보면 둘 다 전용 면적 35평 5층, 7층 다 남양이고 2차에 낙찰되었습니다. 즉 그대로 감정가대로 입찰해서 낙찰받는 것은 경매로서 이익이 없다라는 수요자들의 판단이 있었다. 그러니까 유찰되는 거죠. 자, 당시 경쟁률을 보면 12대1, 11대2. 자, 비슷하게 유지되고 있는데 12대1, 11대1이라는 데이터는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이 시장은 이 정도의 숫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수요자가 있는 시장이다. 시장에서 인정받는 물건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고 이것을 근거로 경쟁률을 예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지금과는 다른 경제적 환경의 과거에 있었던 그 경쟁수를 단순히 지금에 그대로 대입하자는 건 아닙니다. 다만 약 250만 명 정도 되는 대구 인구, 수성구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 인구가 갑자기 바뀌고 그들의 생각이 갑자기 바뀌고 이 물건에 대한 시장의 가치가 갑자기 바뀌진 않는다는 겁니다. 사람의 생각이 급격하게 그렇게 확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결국은 그 유사한 어떤 경제적 상황, 사람들의 생각, 그것이 지금도 어느 정도는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의 데이터만으로 지금 이렇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짐작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고, 이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진 않을 거라는 거죠. 지난해까지 뭐 엄청난 인기 있는 물건이요, 올해 갑자기 아무도 찾지 않는 물건이 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는 거죠. 자, 감정가 8억 1200, 7억 8700일 때 거래 가능 금액은 이랬습니다. 이때 낙찰가는 이렇게 기록되었다. 거래 가능 금액 대비 낙찰가율을 보면 95.4, 95.5 비슷하게 유지가 됩니다. 물론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요자들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예상되는 경쟁자의 생각을 읽어내기 위해서는 그들의 흔적을 더 많이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나 지금 수업은 낙찰가 분석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분석 과정에 이르는 그 논리적 과정을 보여드리고 시장 상황을 체크해 보는 데 의의가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살펴보고 대략적인 분석만 하는 겁니다. 자, 동일 하이빌 레이크 시티 거래 가능 금액 하한가가 10억이죠. 자, 10억이라고 가정했을 때 이 데이터들을 가중 평균 구하면 95.5 정도 됩니다. 지금 이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산술 평균인데, 실제로 데이터가 많고 각각 다른 형태의 물건이라면 가중 평균을 구하게 됩니다. 자, 이거 적용해 보면 9억 5천, 저기 있네요. 명도 저항 감안해서 9억 4,997만 원, 약 9억 5천이죠. 상한가 똑같은 데이터에 상한가 11억 원을 적용하면 10억 4,546만 원.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 물건의 가치를 현재 시장에선 얼마로 보느냐, 나와 입찰 경쟁을 할 그들의 머릿속에 얼마를 이 물건의 가치로 보느냐, 자, 그것은 낙찰가에 바로 직결되는 그 데이터입니다. 자, 그것을 10억에서 한 11억 정도로 보고 이것을 기초로 분석하면 이러한 계산에 이릅니다. 9억 5천에서 한 10억 5천 정도, 이 사이에 낙찰가가 형성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